밤 11시가 막 넘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적막한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말수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지요. 조명을 켜보려 스위치를 눌렀으나 전등은 힘없이 깜빡이다 숨을 죽였습니다. 오직 거실 벽면의 월패드만이 시퍼런 빛을 내뿜으며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죠. 그 순간 현관도어락이 약속이라도 한 듯 스스로 잠겼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달아준 목소리 하나면 열린다던 바로 그 문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러보아도 수화기 너머엔 먹먹한 신호음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장 공들여 만든 첨단 시스템이 왜 그날 밤엔 어머니를 가둔 차가운 감옥으로 변했던 걸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대를 잇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믿음직한 목소리가 가장 냉혹한 협박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구독하시면 기계가 절대 낼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의 작은 텃밭에는 늦은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쪼그려 앉아 상추 모종을 심으며 흙을 고르고 있었지요. 곁에서는 단짝 친구 정순이 연신 부채질을 하며 넉살 좋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순아, 진혁이는 정말 효자네. 집을 말로 다 되는 AI 스마트홈으로 싹 바꿨다며? 목소리만 들려주면 문도 열리고 불도 꺼준다니. 세상 참 좋아졌어. 똑똑한 비서가 따로 없네. 부러움 섞인 말에 그녀는 쑥스러운 듯 장갑 낀 손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효도는 무슨? 지가 바쁘니까 나 혼자 있다가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달아준 거지. 나 같은 노인네가 그런 복잡한 기계를 쓸 줄이나 아니? 그래도 문 앞에서 내 목소리만 들려줘도 인식을 하고 문을 열어주더라고. 양손에 장바구니 무겁게 들고 올 땐 정말 편하긴 하더라. 아들 진혁은 이름난 IT 기업의 유능한 개발자였습니다. 그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최첨단 보안 설비를 집 안 곳곳에 구축해 주었죠. 정수는 상추잎을 매만지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겠네. 우리 애는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런데 말순아,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말이야.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뉴스를 봤어. 조심해야 해. 정순의 말은 단순히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순 자신도 이미 알 수 없는 먹구름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요. 며칠 뒤 정순의 스마트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택배 주소지 불분명. 경로 재확인 바람. 이라는 문구와 함께 작은 링크가 적혀 있었지요. 아들이 보낸 물건인가 싶어 의심 한 점 없이 그 링크를 눌렀습니다. 띠링. 작은 알림음과 함께 그녀의 모든 데이터가 사냥꾼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보낸 음성 메시지와 영상통화 기록들이 인공지능에게 학습되어 갔던 것이지요. 박 팀장이라 불리던 자의 컴퓨터에서 정순의 아들 목소리가 한 음절씩 분해되고 재조합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확신했던 목소리에 다급한 호소에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노후 자금이 분양권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돈을 보낸 후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아들은 다시 연락이 없었지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텃밭에 나타나지 않았죠. 걱정된 마음으로 친구의 집을 찾아갔을 때 복도에는 낯선 이들의 웅성거림과 불길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지요. 정수는 넋이 나간 채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어수선했고
그녀의 아들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대요. 근데 저는 그때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정수는 친구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순아, 나 미쳤나 봐. 분명 우리 애 목소리였거든. 분양권인가 뭔가 그 말에 홀려가지고 내 피 같은 돈을 다.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똑같니? 진짜 우리 아들인 줄만 알았어. 의심 한 번 안 한 내가 등신이지. 내가 죄인이야 말순아. 그날 이후 정수는 완전히 넋을 놓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해 몸은 종이장처럼 말라갔고 급기야 정신마저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죠. 퀭한 눈으로 천장을 보며 그놈들 계좌번호를 귀신 홀린 듯 읊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울며 손을 잡아도 정순의 초점 없는 눈은 허공만 맴돌 뿐이었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 허물어져 버린 정수는 결국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요양병원에 실려가듯 떠나야 했습니다. 정순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함께 흙을 만지던 텃밭은 잡초가 무성해졌고 복도에서 나누던 소박한 수다 소리도 씻은 듯 사라졌지요. 말수는 거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구급차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공허한 눈빛이. 엄마, 나 이번에 독일 출장 2주일 정도 다녀와야 해. 캐리어를 끄는 소리와 함께 아들 진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아들의 손길이 따뜻했지만 말수는 그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아줌마 일 때문에 많이 놀랐지? 그래도 내가 설치한 보안 시스템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내 휴대폰으로 알람 오게 해뒀으니까.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평소라면 참 든든했을 그 약속들이 어째선지 오늘만큼은 텅 빈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겉돌았죠. 집을 지키는 최첨단 기계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까지 막아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여긴 걱정 말고. 아들을 보내며 애써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철컥. 묵직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잠기자 넓은 아파트는 순식간에 서늘한 정적에 잠겼죠. 아들의 빈자리를 알아챈 듯 집안의 조명들이 하나둘 스스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의 매끄럽고도 차가운 친절함이 홀로 남겨진 말순을 고요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달랐습니다. 정막을 깨고 거실에 설치된 인공지능 스피커가 갑자기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직, 지지직. 현재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양호합니다. 시스템 최적화를 시작합니다. 기계적인 목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찢고 흘러나왔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지금 갑자기? 그녀는 아들이 알려준 대로 스피커의 버튼을 건드려 보려 했지만 기계는 마치 누군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듯 제멋대로 빛을 깜빡였습니다. 푸른 빛이 거실을 번갈아 비추고 또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한 불규칙성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의 말수는 거실의 조명을 켜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찰칵. 하지만 전등은 맥없이 깜빡이다가 평소보다 훨씬 침침해졌습니다. 수명이 다 된 전구 탓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집안의 전기를 쥐락펴락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거실 벽면의 모니터만이 시퍼런 빛을 내며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먹먹한 신호음만 되풀이될 뿐이었죠. 독일은 낮이라 한창 일할 시간이라 그런가? 애써 마음을 다독여 봐도
화면에 떴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연결 중 메시지는 말순의 속을 까맣게 태울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요새 같던 집이 순식간에 나를 가둔 낯선 감옥으로 느껴졌지요. 달려가 도어락을 몇 번이나 거칠게 흔들고 밀어붙였습니다. 목소리 하나면 열린다던 그 똑똑한 문이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인지 아니면 낯선 이의 목소리에 홀려 냉큼 길을 내어줄 배신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말수는 차가운 금속 잠금 장치를 손으로 더듬으며 알 수 없는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저 시스템이 잠깐 꼬여서 그런 거겠지. 애써 마음을 짓누르며 말수는 긴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써봐도 작은 기계음 하나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도무지 잠들 수 없었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고개를 들 때쯤에야 스피커의 기분 나쁜 불빛도 마지못해 꺼졌고 집은 다시 서늘한 정적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거실의 정막을 깨고 휴대폰이 활기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면 위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일렁였죠. 그녀는 어젯밤에 지독했던 공포를 씻어내듯 낚아채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잘 있었어? 여긴 이제 막 아침 해가 뜨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풀렸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의심할 여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특유의 낮고 차분한 음색은 물론 말을 할 때 살짝 끝을 흐리는 습관까지 똑같았지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래, 잘 도착했구나. 어제는 집 안기계들이 갑자기 이상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아들은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안 그래도 내 휴대폰에 보안 경고 알람이 계속 떠서 나도 확인 중이었어. 엄마, 보니까 누가 외부에서 우리 집 시스템에 접속하려고 시도했더라고. 정순 아줌마 일도 있고 해서 내가 이번 기회에 아예 보안을 더 꽉 조여놓으려고 해. 걱정 마.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참. 엄마, 무서워서 식사 거른 건 아니지? 냉장고 맨 윗칸에 넣어둔 보약. 오늘 꼭 챙겨 먹어. 몸이 축나면 안 돼. 아이고, 그걸 또 언제 기억했대. 지금 먹으려고 준비 중이다. 다행이네. 엄마, 지금 내가 원격으로 집 보안망을 다시 손보고 있거든. 지금 엄마 휴대폰으로 숫자 6자리가 갈 거야. 그것만 나한테 불러주면 이제 그 누구도 우리 집 근처에 올씬 못하게 내가 아주 꽉 잠가버릴게. 말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 타국에 나가서도 홀로 계신 어미를 지키겠다고 애쓰는 아들이 그저 대견하고 든든할 뿐이었죠. 번호를 확인하려 돋보기를 고쳐잡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어젯밤의 공포가 씻겨 내려가는 안도의 떨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에 6자리 숫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번호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왔다. 4, 8, 1. 번호를 다 불러주자 아들은 안도하는 듯 낮은 웃음을 섞어 대답했지요. 됐어.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해.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모르는 전화도 받지 마.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수는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당부대로 거실벽 화면에 뜬 마지막 승인 버튼을 꾹 눌렀지요. 화면에 초록색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보안 설정 완료. 집안을 짓누르던 서늘한 기운도 비로소 한풀 꺾인 듯 했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가벼워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실로 향했죠.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거실 한구석 인공지능 스피커는 꺼지지 않은 채 푸른 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차갑고 고요한 눈동자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머리맡에서 날카로운 진동음이 정막을 찢었습니다. 화면엔 아들의 이름과 함께 영상 통화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죠. 말수는 비몽사몽한 채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엔 독일의 어스름한 저녁거리를 배경으로 선 진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뺨 위로 흐르는 붉은 선혈, 그리고 공포로 일그러진 눈동자까지. 배경으론 가로등 밑에 낯선 소음과 사이렌 소리가 섞여 들어오며 기괴한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렌터카로 사람을 쳤는데 여기 독일은 외국인이 사고 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래. 지금 경찰이 나 끌고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쪽 변호사가 당장 사고 예치금을 입금하면 일단 구속은 면하게 해주겠대. 당장 입금 확인 안 되면 이대로 독일 감옥에 갇히는 거야.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들의 처절한 비명에 말수는 숨이 턱끝까지 막혀왔습니다. 화면 너머 진혁은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저었죠. 경찰차의 푸른 불빛이 번쩍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독일어 고함이 섞여 들어오니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난도질당했습니다. 진혁아, 진정해봐.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녀가 다급하게 묻자 아들은 화면 너머에서 손을 내젓으며 애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여기서 이체를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봤는데 금액이 커서 그런지 보안카드 번호를 누르라고 떠. 보안카드가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엄마, 보안카드 내 방 서랍에 있을 거야. 지금 우리 집 거실 월패드 화면에 내가 원격으로 송금창 띄워놓을 테니까. 엄마가 내 방에서 그 카드 꺼내서 거기 적힌 번호만 그대로 눌러줘. 제발. 엄마, 지금 당장 확인 안 되면 나 진짜 수갑 차고 끌려가. 빨리. 말수는 아들의 애절한 눈빛을 보며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들이 감옥에 갇힐 거라는 생각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눈동자가 마치 인형처럼 초점이 고정된 채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보는 거라 연결이 불안정한가? 화면이 왜 이리 기분 나쁘게 떨려? 찰나의 순간 기계의 오작동을 의심하며 손가락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지금은 화면이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그 짧은 의심을 털어냈습니다. 진혁아, 엄마가 네 회사 동료들이라도 수소문해서 도와달라고 해볼까? 말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면 속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엄마, 절대 안 돼. 회사에서 아는 순간 나 바로 파견 취소되고 한국 소환이야. 그럼 평생 쌓아온 커리어 다 날아가고 여기 경찰서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채로 갇혀 있어야 한다고. 아들의 말이 가파르게 쏟아졌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엄마, 제발. 회사엔 비밀로 해줘. 지금 당장 돈만 보내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서 써준대. 나 살려줄 사람 엄마밖에 없어. 응? 절박하게 쏟아지는 아들의 호소에는 낯선 타국에서 혼자 버려질지 모른다는 처절한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공포가 화면을 통해 전달되었고 말순의 가슴을 짓밟았습니다. 평생 성실했던 아들이 먼 이국당 감옥에서 썩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서 울렸습니다. 떡? 그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혁아. 그런데 엄마가 출장 당일 아침 가방 제일 앞 주머니에 넣어둔 그 떡은 좀 꺼내 먹었니?
가는 길에 배고플 텐데 그거라도 좀 챙겨 먹지 그랬어. 말순의 물음에 화면 속 아들은 당황한 듯 잠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안심시키려는 듯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떡? 공항 오면서 벌써 다 먹었어. 엄마, 진짜 맛있더라. 근데 지금 떡이 중요해? 나 여기서 평생 못 나갈 수도 있다니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말순의 등 뒤로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서늘함이 밀려왔습니다. 진혁은 어릴 적 떡을 먹다 체해 죽을 뻔한 뒤로 떡이라면 냄새도 맡기 싫어하던 아이였습니다. 너 누구냐? 우리 진혁이 어디 있어? 말순의 떨리는 외침과 함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가차없이 추락했습니다. 폰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나동그라졌지만 화면 속 아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에 다정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이 선채 윽박지르는 낯선 말투였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떡? 그래. 배고파서 아까 다 먹었다고 했잖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깟 떡 타령이나 하면서 사람을 의심해?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지금 감옥 가기 싫단 말이야. 그것은 아들의 목소리를 빌린 짐승의 포효였습니다. 말순은 확신했습니다. 내 아들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미를 향해 이렇게 소리를 지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혁은 떡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6살 때의 그 끔찍했던 기억은 아들의 몸에 각인되어 이제는 떡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는 생리적인 거부감으로 남아있었으니까요. 아니, 넌 내 아들이 아냐. 우리 진혁이는 떡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아. 절대로. 말순의 단호한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안의 모든 조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거실을 집어삼켰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적 속에서 거실 벽면의 월패드 화면만이 핏빛 경고등을 내뿜으며 기괴하게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정적을 깬 것은 현관 도어락이 스스로 잠기는 날카로운 기계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말순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진짜 노인네 눈치 한번 더럽게 빠르네. 방금 전까지 울먹이던 아들의 애처로운 음색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비릿한 조소가 섞인 비열한 남자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을 끝낸 포식자처럼 여유 있게 으쪼렸습니다. 어제 그 6자리 번호 불러준 순간 이 집 대문 열쇠는 이미 나한테 넘어왔어. 할머니가 당신 아들 회사 서버로 들어가는 마지막 인증 코드를 내 손에 쥐어준 거라고. 덕분에 지금 당신 아들 계정으로 기밀 소스코드 다운받았어. 박 팀장은 집안의 스마트 기기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동 블라인드가 윙윙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강제로 내려앉으며 창밖의 야경을 지워버렸습니다. 뒤이어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며 한겨울의 냉기를 거실로 쏟아부었죠. 이제 이 집에서 나가는 문은 내가 열어주기 전엔 절대 안 열려. 지금 당장 송금 버튼 눌러. 안 그러면 네 아들 회사 계정으로 핵심 기술 소스코드를 경쟁사에 전송해버릴 거야. 그럼 당신 아들은 한국 땅 밟는 순간 산업 스파이로 바로 긴급 체포되겠지. 평생 공들여 쌓은 커리어가 한순간에 배신자 낙인으로 끝나는 거야. 아들 인생이 할머니 손가락 하나에 달린 거. 이제 좀 보여? 말순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지금껏 지켜온 소중한 커리어가 자기 손으로 불러준 번호 하나 때문에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 방 서랍에서 보안카드를 찾아냈습니다. 다시 거실 월패드 앞으로 돌아온 그녀의 손엔 보안카드가 들려 있었고 박 팀장은 비명을 지르며 독촉했습니다.
빨리. 소스코드 전속률 90%야. 카드 번호 불러주면 중단해주지. 안 그러면 당신 아들 인생 여기서 끝이야. 떨리는 손으로 보안카드를 비추는 월패드의 광채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출국 전 아들이 월패드의 특정 메뉴를 가리키며 했던 말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누가 협박해서 억지로 번호를 눌러야 하면 진짜 번호 말고 파리파리 눌러요. 그건 내 동료들하고 만든 패닉 코드야. 겉으론 승인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론 그놈들 경로를 역추적해서 서버를 중지시키는 함정이거든. 말수는 숨을 죽이고 보안카드에 적힌 진짜 번호 대신 아들과 약속한 4자리 숫자를 힘차게 눌렀습니다. 순간 박 팀장의 스피커 너머로 비열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오케이, 승인 완료. 역시 노인네들은 겁을 좀 줘야 한다니까. 박 팀장은 승리감에 취해 월패드에 뜬 가짜 전송 완료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환호하던 찰나 그의 모니터 화면이 기괴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심어둔 패닉 코드가 작동하며 박 팀장의 오해 서버를 뚫고 들어가 역추적 백도어를 실행시킨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기괴한 기계음만 가득하던 집 안 스피커에서 조금 전까지 박 팀장이 흉내내던 가짜 목소리가 아닌 진짜 진혁의 목소리가 월패드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어머니를 건드린 대가? 이제 똑똑히 치르시죠. 국제사이버 수사대로 전송 완료됐습니다. 당신 서버도 지금 막 내가 강제 종료시켰고요. 뭐야, 이거 누구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박 팀장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모니터에는 시스템 강제 종료 및 IP 추적 중이라는 차가운 문구만 남긴 채 모든 연결이 끊겨버렸습니다. 아들은 독일 현지에서 엄마의 패닉코드 신호를 받자마자 역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해 박 팀장의 해외 아지트를 실시간으로 특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월패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야 진혁이. 이제 괜찮아. 내가 다 막았어.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아들의 진짜 목소리에 말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썩은 동화줄을 역이용해 해외의 숨은 괴물의 목덜미를 낚아올린 어머니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을 일망타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외 어딘가의 어두운 방에서 연결이 끊긴 모니터를 보며 가볍게 혀를 찼을 뿐입니다. 사냥에 실패한 포식자가 미련 없이 몸을 돌리듯 그들은 다른 먹잇감을 찾아 조용히 로그아웃했어요. 그들에게 말수는 수많은 데이터 중 하나일 뿐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정보를 수집하며 또 다른 가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혁은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회사는 보안사고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지요. 아들의 잘못은 아니었으나 그의 계정이 해킹 통로로 이용되어 핵심 기술이 유출될 뻔했다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진혁은 해외 파견 자격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유망했던 그의 커리어에 흠집이 생겼죠. 하지만 그 결과가 결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배신자가 될 뻔했어. 커리어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무사하다는 거야. 아들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뒤 정순을 보러 갔지요. 침대에 누워있는 정순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초점이 없었지요. 아들의 목소리로 자신을 속인 그 지독한 절망감은 정순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고 병은 그 틈을 타 그녀의 기억을 하나둘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했던 세상에 대한 신뢰를 영영 잃어버린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숨어 있었어요.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그들의 수법은 더 날카로워졌고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AI 인공지능에 속았다는 노인들의 눈물이 보도되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홀로 남겨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공들여 만든 스마트홈 시스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월패드를 켜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인식하던 도어락 대신 주머니 속 낡고 투박한 열쇠를 꺼내들었습니다. 철컥하며 손끝으로 전해지는 묵직한 마찰음이 그 어떤 기계음보다 정직하게 느껴졌지요. 창가에 앉아 내려다본 텃밭에는 정순이 심어둔 상추들이 주인 잃은 채 무성해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이 끊긴 자리에 잡초가 돋아나듯 우리의 관계도 기술에만 맡겨두면 그렇게 시들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해님달님을 현대의 디지털 기술로 그려본 것입니다. 동화 속 호랑이가 어머니의 옷을 훔쳐 입었듯 오늘날의 박 팀장은 아들의 목소리를 훔쳐 어머니의 눈과 귀를 가렸지요. 번쩍이는 인공지능 기술은 매혹적이지만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썩은 동화줄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 아들은 떡이라면 질색한다는 기억이 말순을 구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기계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우리가 끝내놓지 말아야 할 진짜 동화줄이었던 셈입니다. 정교한 거짓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단단한 방패는 화려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소한 습관을 기억해주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